안녕하세요, 규리쌤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미용을 하기 전에 필요한 미용 도구 종류 및 사용 방법, 도구가 쓰이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전 강의 때 미용 시 알아야 할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올바른 도구 사용법을 꼭 숙지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미용하는 우리 본인들에게 큰 사고가 없이 미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용 도구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리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큰 클리퍼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클리퍼, 소형 클리퍼가 있습니다. 소형 클리퍼를 꼬마 클리퍼라고도 저희 미용사들끼리는 얘기를 해요. 우선 큰 클리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이 클리퍼는 날을 별도로 이렇게 끼워서 쓰시는 제품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에 홈이 있어 날을 이렇게 끼운 후에 찰칵 눌러주시고요. 네,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얘는 충전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무선 클리퍼입니다. 이 날 길이에 따라서 털 미리수가 정해지는데요. 크게는 5cm 이상도 나옵니다. 심지어 아이들 가위컷 할 때 풍성한 길이만큼 이 난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짧게는 아주 피부가 비칠 정도로 짧게도 밀 수 있는 미리수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들이 이 클리퍼에 다 호환이 돼서 끼어서 이제 길이수에 맞게 클리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중간 클리퍼인데요. 중간 클리퍼를 사용할 때는 어느 부위에 쓰시냐면 배, 항문, 생식기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조금만 양의 털을 미실 때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돌리시면 네, 미리수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중간 클리퍼 무선인데요. 평상시 이게 가벼워서 이 무거운 클리퍼를 쓰기 이제 힘드실 때 이제 손목 무리가 좀 덜한 이 중간 클리퍼를 사용하게 돼요. 다음은 이제 꼬마 클리퍼인데요. 이 꼬마 클리퍼는 미리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촘촘한 부위를 사용하는데요. 발바닥, 귀 안쪽, 그리고 이제 세밀하게 조금 클리핑을 해야 될 부분들을 이 꼬마 클리퍼를 사용해서 미리수를 짧게 밀게 돼요. 하지만 이 클리퍼로 몸을 다 밀게 되면 너무 털이 짧아져서 피부에 자극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클리퍼는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모터로 인해 열이 발생해서 날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날로 아이들 피부에 상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클리퍼를 사용하시면서 날 뜨거운 거를 피부에 대보시고 항상 이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다음은 가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위 종류가 더 많지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가위 형태들이에요. 민가위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얘네 둘은 인치가 틀립니다. 얘는 7인치, 얘는 7.5인치, 8인치도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7인치와 7.5인치를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미용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서는 처음 구매하실 땐 아마 7인치 가위를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7인치와 7.5, 8인치, 크게는 9인치, 10인치 가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7인치와 7.5인치를 많이 쓴다라는 거. 자, 민가위가 있으면 자,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의 가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커브 가위라고 합니다. 커브 가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둥그런 면을 다듬어 줄 때 아니면 커브의 형태가 주어지는 면에 쓰는 가위인데요. 그런 용도로 쓰게 되면 되게 편리하게 잘 쓸 수가 있는 가위예요. 네, 지금 보시는 가위는 숟가입니다. 티닝 가위라고도 해요. 보시면 날에 이렇게 촘촘한 빗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아이들 얼굴 컷 할 때 자연스러운 면 처리를 이 티닝 가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 컷 할 때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은 가위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가위의 이름도 요술가위라고 또 명칭이 주어졌는데요. 이 요술가위의 기능은 뭐냐? 민가위로 100%의 절삭을 가졌다면 티닝 가위 같은 경우는 20-30%의 절삭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티닝과 민가위의 50대 50,
또는 얘가 60~70%의 절삭력이 주어진 가위인데요. 이 가위로 내가 자신이 없을 때 막 팍 잘랐는데 안 잘라야 될 부분도 이 민가위로 다 잘라버리면 실수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요술 가위를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미용을 내실 수 있게끔 실수가 조금 덜한 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용사들은 이 가위를 요술을 부린다, 그래서 요술 가위라고 명칭이 주어졌어요. 네, 요술 가위도 커브 형태로 된 모양이 있는데요. 커브 요술 가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발톱 관리할 때 쓰실 수 있는 제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발톱 깎기와 네일 글라인더, 그리고 혹시 모를 지혈제입니다. 발톱 깎기는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본인한테 맞는 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발톱 깎기를 잡고 이렇게 컷! 이런 식으로 눌러서 발톱을 깎아주시면 되세요. 이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톱이 여기 사이로 들어가면 이렇게 손으로 컷!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제품이세요. 발톱을 깎고 나면 좀 꺼끌꺼끌해서 혹시 이제 보호자분께 반갑다고 막 달려들었을 때 이 피부를 발톱으로 막 긁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때 피부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이 피부에 상처가 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좀 완화하고자 발톱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고자 할 땐 이 네일 글라인더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일 글라인더를 이제 뚜껑을 열어서 여기 이제 부싯돌이 있는데요. 이 돌 사이로 이제 발톱을 넣어서 이 전동의 힘으로, 네, 들리시죠? 이렇게 돌아가는 이 돌로 이렇게 발톱을 갈아주시면 이제 발톱이 매끄럽게 관리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제 발톱을 이제 혹시나 좀 잘못 잘라서 피가 비쳤어요. 이럴 때 막 병원을 가야 되나 막 이러실 텐데, 너무 짧게 자르지 않은 한, 신경까지 건드리지 않은 한 약간의 피 정도는 그냥 집에서 지혈제를 구매하셔서, 인터넷에서 팝니다. 이제 지혈제를 구매하셔서 이제 발톱에다가 이 가루를 묻혀서 꾹 눌러주시고 한 3초에서 5초 눌러주시면 바로 지혈이 돼요. 피가 났을 땐 이 지혈제를 좀 사용을 하셔서 응급 대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